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0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100명 가까이 줄면서 일단 700명대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그러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도 연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 경로 불명의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도 30%에 달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1일 신규 확진자를 보면은 400명대와 500명대가 각각 한 번씩에 불과하고 600명대가 두 번, 또 700명대가 세 번인데요. 일주간 하루 평균 약 670명꼴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관악구에 한 사무실과 관련해 한 13명, 강남구 소재 학원에서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감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 역할을 하는 국립인천공항 검역소에서도 직원과 파견 군인 등 근무자 6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초등학생 확진자를 고리로 일가족 6명이 감염되는 등 4차 대유행에 우려스러운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거나 또 해외에서 입국했더라도 진단검사상 음성이고 또 증상이 없을 경우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자가격리 면제 방침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2주 동안 능동감시를 하면서 2차례 검사가 시행이 됩니다. 능동감시라는 거는 자택에서 격리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소에 매일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거고요. 또 능동감시 한 6, 7일차, 또 12, 13일차에 총 2번의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마치고 해외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은 자가격리 면제가 되고요. 다만 남아공이나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예. 이 완화된 수칙에 적용되는 대상자는 접종 완료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별로 접종 횟수 2번을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접종 횟수를 모두 맞고 또 면역 형성 기간인 2주를 보낸 이들에 한해서입니다. 다음 달 5일 기준으로 한 6만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또 해외 현지 국가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에 상호주의 원칙이나 협약 등을 맺어서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인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지금 그 신체 건강한 젊은 층은 아마 3분기쯤에 접종이 시작될 텐데 지금 이렇게 자가격리 면제받게 해주면 빨리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예. 지금 정부에서 노쇼 접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백신 접종을 받으려고 대기한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못 받겠다고 하면 그걸 폐기해야 되니까 폐기할 바에는 다른 사람 맡히자. 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지금 제가 기사만 받고 정확하게 지금 취재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근처 병원이나 보건소에 한번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노쇼돼 있는 백신이 있으면 대기 걸어놓고 가서 맞으시면 되니까 뭐 폐기할 바에는 맞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 그런 걸 좀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재보선 참패 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 폭탄을 두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 폭탄을 두고 내홍이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재보선 이후에 이 문자 폭탄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오늘도 이 강성 지지자들이 과잉 대표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이어가면서 이에 대응하는 쇄신 모임을 구성하겠다고 예고해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조응천 의원은 소위 말하는 비주류 쇄신파가 민주당 내에 생겨야 내년 대선에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름을 걸고 입장을 준비하는 의원을 적어도 한 1, 20명 정도 모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수의 수장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이 같은 의견을 내왔는데 모여서 좀 세력화를 해서 목소리를 낸다면은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조 의원은 곧 출범할 민주당 새 지도부를 향해서도 이 문자 폭탄 보내는 분들한테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좀 해줘야 된다 강조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같은 당의 김용민 의원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라고 얘기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 같은 강성당원들의
뭐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해서 그 발언은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속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 보내고 위축시키라는 뜻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특히 이제 친문 강경파로 분류되는 박주민 의원 또 김종민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그동안에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그동안 전당대회에서 일종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김용민 의원이 그 방정식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오늘 조응천 의원의 이 문자폭탄 비판을 두고 선출직이면은 그 정도는 감당하고 가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표현 수위가 심각하게 개인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수준을 넘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소속 의원들에게 의사표현을 하는 정도라면은 너를 비난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또 강성 친문으로 분류되는 이재정 의원도 SNS에서 뭐 전국 전당대회 성공 방정식이라든가 인지도나 당원 지지가 높은 박주민, 김용민 의원을 거론한 건 사실상 당원 투표 자체를 문제 삼는 발언 아니냐면서 당원을 외면하자고 하면은 정당 정치에 자격이 없다라고 조응천 의원을 강하게 쏘아붙였는데요. 이재정 의원은 당심과 민심을 얘기하면서 당심하고 싸우는 조응천 의원이 정작 민심을 위해 뭘 했느냐라고 직격하면서 민주당 내 내홍이 좀 거세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문자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비주류 의원들을 두 자리 숫자까지 모으겠다. 제가 정치 평론가로서 예측해보면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도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 지지율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대통령 지지율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4월 19일부터 23일 5일간 전국 2,532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긍정평가는 33.8%, 부정평가는 63.0%. 전주 대비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보면 20대에서 부정평가가 더 올랐던데 꽤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네, 이게 왜 올랐을까? 그러면은 왜 떨어졌을 이유가 있을까? 이걸 역으로 여쭤보면 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대 남성층이 지난 재보선 때 특히 여당에 등을 돌렸다. 이건 확인이 된 사안인데 그 다음에 이제 청년층을 붙들어야 한다는 얘기, 2030 얘기는 참 많이 나왔는데요. 예. 뾰족한 대책은 아직 없다. 이 논의만 무성하다. 몇 가지 논의를 말씀드려 볼게요. 예. 자, 모병제로 바꾸자. 군 가산점 부활해야 한다. 이게 시행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감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논란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2030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이게 오히려 자, 손실은 책임져 주지 않는데 국가가 세금은 뗄 것이다. 2030이 더 분노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2030 대책을 고심은 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 측에서 속 시원한 부동산, 일자리 또는 뭐 이게 재테크 뭐 하나 시원한 대책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더 높아질 가능성까지도 바라봅니다. 예. YTN이 리얼미터 의뢰해서 발표한 조사 방금 이야기한 건데 배철호 수석위원이 예. 긍정평가가 0.9%포인트 떨어졌으니까 이게 뭐 수치로는 떨어졌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이게 소소 노체인지 보합 이렇게 그렇죠. 표현할 수가 있죠. 예. 네. 오늘 나온 MBS 조사를 보면 또 여기서는 3%가 올랐어요. 대통령 평가가.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 표본 오차, 이 사이 오차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난 주간 조사였고 MBS는 이번 주 화수, 월화수 이렇게 한 예. 조사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좀 악재가 좀 해소된 그런 이슈들도 좀 반영되었다. 그런 시간차를 보시고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한결 더 명료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MBS 이야기를 했으니까 MBS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을 살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기 대선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30.5%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26.0%.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 이재명 지사 27%, 윤석열 총장 23%, 이낙연 전 대표 7%, 업섬 29% 이렇게 각각 나왔습니다. 예.
오늘 나온 조사에서는 이재명 24, 윤석열 23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지난번 조사나 이번 조사나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추세는 이어지겠죠? 네, 지금 뭐 다른 변수가 없습니다. 현재 뭐 제3 후보 이야기가 여야 모두 나오고는 있어요. 최근에 뭐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기도 했고, 지금 이제 여당의 경우에도 정세균 전 총리가 사실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여론조사상으로는 포착이 안 되는데, 여기서 조금 주목할 대목은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비슷한 숫자의 안정적인 지지율로 횡보를 하면서 여권 1위. 예. 근데 윤석열 총장은 이 조사마다 좀 급등락이 있어요. 예. 같은 조사에서는 이제 뭐 사실은 고숫자에서 고숫자 고만고만하게 횡보하고 있는데, 조사 기관마다 비교를 해보면 뭐 40%, 30%대, 20%대 출렁출렁하고 있어서 예. 이건 사실은 지지층이 좀 견고하지 못하다. 조금 이제 그때그때.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반사 이익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간 이슈에 따라서 조금씩은 이 등락폭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이 파고를 윤 전 총장 쪽에서 어떻게 잡고 상승 견인할 것이냐. 근데 현재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치인에게 팬덤 현상이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도 팬덤이 있는데 그렇죠. 윤석열 총장에게 팬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한 확고한 지금 자기의 우군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들쑥날쑥한 결과가 나오는데 배철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어쨌든 계속해서 당분간은 이 추세로 가겠죠? 현재로서는 그 양강 그 민주당 그 진보 쪽에서 이재명 지사를 흔들 수 있는 인물들. 어차피 지금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 5.2 전대가 끝나고, 예. 전대가 끝나고 5.18 전후로 해서 이제 6월달 레이스 전에 이제 제3 후보들이 본격화되고 링에 올라오면 변할 것이다. 예.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이재명 독주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 이렇게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한 번 더 조정다운 조정, 예. 본격적인 어떤 당 내외의 검증이 그러니까 뭐 없었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런 그 검증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지만 검증의 파고가 칼날을 들이대더라도 이 기세를 꺾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임팩트 있는 이슈가 있을까. 예. 현재까지는 좀 보이지 않고 있다. 예. 그랬을 때 이재명 지사의 독주 원톱 체제는 당분간은 좀 갈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9월에 후보를 확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 말에는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해야 될 그렇죠. 텐데 그럼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남은 상황에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황에서 달이요? 제3 후보가 나올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등록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예. 지지율이 나오겠느냐 하는 게 참 고민이에요. 예. 자, 지금 보시면 독주 체제 이재명 경기지사. 그 다음에 자,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새롭게 뛰어든 정세균 전 총리. 예. 그다음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하마평의 임종석 전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이라든가 또 이광재 의원이라든가 이런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지지율을 당내에서 어느 정도 이게 경합이라고 부를 정도로 끌어올리려면 한두 달 동안 가능하겠는가? 이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예. 제 생각에는 제 엉뚱한 생각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가 있잖아요. 예. 이 만약에 책임 총리제로 대통령의 권한, 내치 부분을 상당히 이관받고 이건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는 전제입니다. 예. 매일 기자 브리핑을 하면 조금 언론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김부겸 카드? 김부겸 카드. 왜냐하면 지금 이 정세균 전 총리가 예. 나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올라요? 오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랬거든요. 예. 책임이 없어요 지금. 직책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예. 전 총리고 방역사령관이고 또 여러 가지를 이제 다 하셨지만 예. 이 직책을 놓고 내려온 상황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정치적 레토릭으로 국민들이 듣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단독으로 치고 가는 상황인데 지금 MBS 조사를 보면 이낙연 7%, 정세균 3%, 두 사람 합치면 10% 두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고 아까 최영일 평론가 얘기했던 이광재, 임종석, 뭐 추미애 이 사람들이 반 이재명 전선을 이제 구상해서 연합을 한다. 그러니까 9월 경선 전에
그래서 합종 연행을 한다. 그러면 좀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재밌는 상상력을 주는 포인트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구도가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게 그 전선은 그 구도는 명료해 보면 그렇다면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에서 그렇다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본선 경쟁에까지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지 이제 그것을 띄우기에는 활주로가 너무 짧아요 지금 상황에서 무겁게 싣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가볍게 하자니까 이재명을 극복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낙연 전 대표 지금 한때는 40%다 지금 이제 그렇죠. 단단히 서로 이제 고착화되어 버렸고 이 정세균 총리께서도 이제 출마를 곧 선언하시고 이제 뛰겠지만 여전히 좀 이제 보이지 않고 있고 다른 후보들은 아예 존재감마저도 느낄 수 없는 수준인데 지금 이제 그 합종 연행을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말은 나오겠지만 지금 그 말을 꺼내기도 좀 민망한 숫자에서 너무 낮으니까 지금 도저히 시너지가 나지 않고 이제 해도 이제 합종 연행 한다는 거 하면 이긴다라는 전제 그 가설에서 이제 탄력이 받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말을 꺼내기도 관심을 받기도 좀 민망한 수치에서는 흥행도 내용도 없이 좀 글쎄요 그 현재 상황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야권 후보 이야기 해보죠. 아까 이야기하기를 정세균 전 총리가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르냐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 때 얘기했는데 유승민 원희룡도 안 오르거든요. 네. 아까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원희룡 지사 같으면 제주시사직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오른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야권의 대권 주자 그냥 있는 대로 다 뽑아보죠. 윤석열 전 총장 빼고 지금 당적 없습니다. 아직 정치 선언도 안 했고요. 자, 안철수 대표. 오세훈 현 서울시장도 후보군입니다. 그리고 이 원희룡 제주지사, 홍준표 무소속 의원 지금 복당되느냐 마느냐.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이분은 지금 강연 정치를 이제 시작은 했어요. 자, 이런 인물들을 보면 이 중에 대부분은 뭐가 연상되냐면 지난번 대선에 나왔었잖아. 제일 심각한 문제는 새로운 인물 없다. 딱 한 명. 윤석열. 유일하게 새롭죠. 나머지는 다 봤었죠. 토론도 받고 이제 어떤 대선 공약도 받고 그 와중에 정치 여정을 어떻게 가져왔는지도 봤고 이 당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당이 쪼개졌다 합쳐졌다가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는 또 국민의당인데 2016년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그 국민의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과정 다 보고 있는 국민들이 새롭지가 않네. 신선하지가 않네. 그러니까 결국은 왜 지나간 반찬을 또 들고 나왔느냐. 우리는 새로운 메뉴를 보고 싶다.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또 쏠림 현상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니까 윤석열 총장이. 만일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반기문 같은 사례를 반복한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기댈 데도 없는데? 그렇죠. 지금 결국 이제 정당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그 정권 획득의 목적을 두고 그렇죠. 있고 정권 획득을 목적을 두면 정권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만한 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후보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 최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만 보자면 유승민 전 대표가 1위예요. 3%. 좀 답답한 상황이죠. 이제 바깥에 이제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또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범야로 분류하자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힘 안에 백석을 거느린 당에서 주자가 비등하게 붙을 수 있는 주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도 이제 곧 이제 원대 선거 이제 당대 끝나면 이제 9월부터 거기도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지금도 거기도 마냥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언제까지 윤석열 행동, 윤석열 스탠스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참 답답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서 24, 25일 조사한 건데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 사면에. 사면에 찬성한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여론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언론이 만들어낸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자 어제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그림 2만 3천여 점의 문화재와 미술품 3조 원 감정가 육박하는 걸 기부했다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그림 더미들을 보면요.
이걸 사모은 돈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거를 언론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안 씁니다. 예, 이게 적법하게 이 축제된 미술품들인가? 예. 도대체 3조 원 감정가가 그러니까 이 구매할 땐 더 쌌다고 치더라도요. 지금 김영철 변호사 얘기가 자 해마다 500억에서 600억 어치씨를 홍라희 여사가 사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이 세무당국이라든가 또는 우리 언론들은 이 부는 어디에서 왔는가는 고민하지 않고 쌓여있는 부를 기부하는 것에만 지금 찬사일색이에요. 예. 아니, 그러면은 이게 사면론이 높아지지 안 높아지겠어요? 지금까지 보면 자 삼성전자 이거 주식도 올라야 되고 예. 수익도 내야 되는데 반도체 시장에서 총수 없으면 큰일 난다. 그다음에 백신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있으면 뭔가 뚫었을 텐데. 구해올 수 있는데. 예, 백신 구세주론까지 등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미술품과 의료 기부까지 하는데 자, 의료 기부 1조 원은요. 13년 만에 낸 거잖아요. 예. 2008년에 내기로 했다가 이제 고 이건희 회장 자꾸 하시고 나서 그거 이제 사회적으로 약속 지키는 건데 예.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좋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다 배제하고 언론이 너무 친삼성적인 여론을 조성한 것 아니냐. 저는 이 70% 여론은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 놀랄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화두가 공정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로 시작해서 공정을 화두로 끌어들였는데 내로남불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왜 불공정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번 문재인 정부를 심판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범죄를 저질러서 2년 6개월 확정 판결이 받았는데 절반 정도 살았다고 내보내줘라 사면으로. 이건 그럼 과연 공정하느냐. 네.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사면 이런 거 좀 한번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음에 뵙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